창업을 하고 싶은데 네. 특히 무자본 창업을 하고 싶은데 네. 뭔가 해보고는 싶은데 저는 아이템이 없어요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좀 한마디. 네, 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는 어떤 위력에 대해서도 좀 위험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템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세상을 깜짝 놀래킨 그런 아이템들 중에는 정말 우리 일상에서 찾아낸 그런 아이템들 그런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엄청 화려하고 엄청난 그 남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템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자체가 창업을 좀 두렵게 만들고 좀 맡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 인생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사실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과정 중에서 뭐가 마음에 들었고 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거를 마음에 안 들다라고 얘기를 또 못한 건 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조금 자기 기록을 해가면서 자기의 성향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고 자기가 뭘 배웠는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계속 추적해서 자기를 쫓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감각적으로 명확해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뭐냐면 난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명확히 싫어하고 이런 거 불편하고 앞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고 요거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도 없었을 것이고 대학교 때도 없을 겁니다. 그냥 가짜 지원서 같은 거죠. 뭐 이제 기업에 지원할 때 이제 가짜 자기소개서 그런 거 돌아볼 때 겨우 좀 약간 맛보기 정도지 치열하게 한 100일 동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글이나 이런 거를 써보면은 그 접근했을 때 완전히 나를 만나는 게 다르거든요. 그 정도 했을 때 내가 좀 아이템 찾아볼까 하면은 그나마 조금 보이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 없이 아이템을 찾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아이템 쫓아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결국 그거 하다가 좀 시행착오를 좀 더 많이 겪으면서 그나마 극복을 잘했을 때 내 거를 찾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좀 아끼고 싶다라던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는 중간에 되게 포기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거 이것도 일종의 메타인지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면은 과거부터 어떤 일기나 이런 걸 많이 썼었던 분들이 창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아이템도 잘 발견하고 일기를 잘 썼던 분들 그리고 또 몸 쓰는 것에 익숙했던 분들 좀 운동했던 분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실제로 필드에서 뭔가 움직여지고 사람 간에 부딪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를 잘 인지가 된 사람들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또 인지 능력이 또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관찰 능력도 있죠. 뭐 축구를 하는데도 뭐 누가 쫓아온지도 보고 이런 것들이 하여튼 관찰 능력이 이제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요걸로 불편해하는구나 난 이걸 불편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저는 인지고 기록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요거를 좀 쫓아서 가시다 보면은 나랑 맞는 아이템 내가 평생 좀 가져갈 아이템을 찾을 확률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만난 아이템은 나랑 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좋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막상 하다 보면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나랑 맞는 걸 찾았는데도 안 맞는 거 보니까 난 창업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창업 아이템의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낯선 환경에 내가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최대한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시다가 저도 이제 한 5년 동안 밀어붙여 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눈이 새롭게 뜨이실 거예요. 그때 만나는 사람들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생기고 배우는 과정들 달라질 것이고 이제 본인 위치도 좀 달라질 것이고 브랜딩도 달라지게 되면은 계속 좋은 제안도 들어오고 이제 잘 맞는 사람도 생기면서 그 다음번 아이템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더 좋은 기회들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명해진 기업들이나 이런 사업체들도 다 처음에 시작한 걸로 그렇게 대박 냈다기보다는 처음에 했던 걸 바탕으로 보통 피봇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 걸쳐놓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움직이고 해가지고 결국 덜어낼 거 덜어내면서 하나 이제 뾰족하게 사업 아이템으로 구축된 경우가 많죠.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표님께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기존에 사업을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직장을 다니면서 좀 뭔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죠.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은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걱정이 없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그 문제가 생기죠. 자동화의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점포를 만약에 늘리더라도 보통 오토 매장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자기가 혼자 하시다가 이렇게 분점도 내고 이러면은 그 곱하기로 수익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몇 배로 비용이나 노력은 더 많이 들고 수익은 그거에 비해서 이제 많이 안 올라가는 그런 경험,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요게 그냥 수학 공식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른 접근, 창의적인 접근을 많이 하시려고 찾다가 저희한테 오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출발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에
사업의 회의를 느끼신 분들이 어떻게 접근할까로 출발했던 그런 아이템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죠. 뭐냐면 조금 덜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규모를 좀 축소를 한다라던가 대신에 알짜배기로 조금 사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좀 조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몸이 계속 움직여가지고 그 강의만 계속 늘려가지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정말 100억대 자산가분 그런 분들도 돈은 계속 들어오고 컨설팅 해가지고 돈 들어오는데 이게 자기가 아프거나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돈 버는 거는 생각을 이제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뭐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래도 공간이 그래도 좁다 보니까 국토나 이런 게 좁다 보니까 본인이 움직여가지고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다 커버가 좀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해외는 일단 기본적으로 막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서로를 만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발했던 사람들로부터 저는 이제 영감을 받은 것들을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은 다 100% 적용을 못 하더라도 조금 좀 자유로워지는 부분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은 그런 건데요. LMS 시스템이라고 해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게 해외에는 광풍이거든요.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그런 거 무크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칸 아카데미나 이게 온라인상에서 영상으로 뭔가 다 커버하는 식의 그런 방식들이 수년 전부터 이미 해외에서는 유행이 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까 거리 제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한국도 그게 한 재작년부터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해 준 데가 많이 있고. 근데 오프라인 상에서 그냥 계속 철저히 자기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어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세상이 더 바뀌고 있는 그런 거 뭐 LMS 시스템이 뭔지 어떤 플랫폼이 있는지 이걸 전혀 인지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뭐라 해야 될까? 한 10% 노력만 조금만 더 잠깐만 들이면은 금방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뭐 절반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걸 놓치고 많이 살죠. 왜냐면 본인 일에 그냥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잠깐 밖으로 꺼내주는 역할을 제가 해주는 거죠. 얘기로. 이 세상에 이런 것도 있고 저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다. 이러면은 조금 더 본인 자유도 좀 누리면서 그렇게 자유가 생겨야지 본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생겨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확장이나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알바를 뽑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다 노동에 투입돼가지고 그 일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 아이디어까지는 여유를 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난 왜 내가 이러려고 사업한 게 아닌데 하는데 돌아보면은 본인한테 그럴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확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언급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도움을 좀 대표님께 받고 싶으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지? 이런 것에 대한 영감을 드리는 영상 채널 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로 창업이라고 네. 거기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아니면 제가 또 책도 많이 3권 정도 냈는데 거기에도 이런 영감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네. 최대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유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네. 저를 접하지 않고도 많은 분들이 그걸 접해 보실 수 있도록은 최대한 해놨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이 스스로 해가는 분들도 계신데 해가면서 이제 많이 낯설거나 이제 외롭거나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오시면은 거기 안에서도 이제 질의응답도 하면서 사람들이랑 교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또 저희가 또 따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약간 온라인 기반으로 이것도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다음 단계를 지금 뭔가 구축을 한번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제가 오프라인에서 뭔가 개입돼가지고 하는 건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책 나오고 나서는 계속 오프라인 강의나 이런 걸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온오프 믹스나 아니면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은 강의나 이런 걸 알아보시면은 좀 영감을 받을 수 있지만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뭐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어떤 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강의 한 번으로는 끝나진 않겠지만은 책 보거나 영상 보고 궁금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해결해 가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대표님과 관련된 채널은 그 댓글에 제가 공지를 띄워놨으니까 거기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